파주인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 뉴스 브리핑 이하은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주 일요일부터 4일 동안 금촌 일대 주민들이 갑작스런 단수로 큰 불편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주민들의 제보를 받은 후 취재팀이 3일 동안 밀착 취재해봤습니다. 지난 10일 일요일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 단수로 피해가 컸던 금촌 이동입니다. 취재팀이 상황을 파악하고자 인근 주민을 만나봤습니다. 집에 왔더니 물이 안 나서 욕조에 물을 집사람 어느 정도 받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 얘기는 다른 거 뭐 일을 하다 보면 물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들을 언제쯤 물이 안 나올 수 있으니까 대비를 한다든지 그런 걸 좀 미리 시에서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점이 좀 약간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전에 얘기를 못했으면 끝나고라도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에게 불편하게 죄송하다든지 어떠한 그런 대응을 해주는 게 시민들에 대한 배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들은 일요일은 물론 재차 공사가 진행된 화요일까지 단수에 대한 아무런 사전 설명도 공지도 받지 못한 점에 불만이 높았는데요. 주민들은 일요일 단수 즉시 시에 문의했지만 연결 자체도 어려웠을 뿐더러 어렵사리 연결되어도 시는 수자원 공사로 수자원 공사는 다시 시로 책임을 떠넘기며 자세한 내용을 전달받을 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답답한 주민들은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상황 파악을 위해 상수도과에 문의해봤습니다. 상수도과 담당자는 단수 직후 직원들이 급히 출근했으나 통화량이 많아 제대로 된 응대를 하지 못했다고 밝혔는데요. 덧붙여 휴일 긴급 상황에 대한 대응 시스템 운영 여부를 묻는 취재팀에 긴급 재난 시스템은 운영되나 단수의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피해 지역 주민들을 만난 뒤 취재팀의 단수 사실을 알리려고 전화한 박용수 경기도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금촌 일대 배수관 사고 현장을 좀 다녀왔었어요. 갑작스런 사고로 인해서요. 주민분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셨어요. 단수라든가 이제 그 일대가 또 이제 정전됐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일대 많은 가구에서 또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피해가 일어나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셨고, 휴일이라고 해서 이게 복구가 즉각 이루어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좀 언짢아하시고 또 불편하신 것을 또 호소하시고 그런 소리를 좀 들었습니다. 그 휴일에 발생한 재난 사고에 대해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그 파주시의 긴급 재난 대응 시스템이 좀 미흡했던 게 좀 굉장히 유감스럽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같이 휴일에 발생한 그런 예상치 못한 재난에 대해서요, 우리 파주시에서 또 휴일과 관계없이 그 긴급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파주시에 이렇게 구축이 될 수 있도록 저 또한 열심히 좀 살펴보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곧바로 취재팀은 단수의 원인을 알아보고자 공사 현장을 찾아가 봤는데요. 때마침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관리 감독을 맡고 있는 수자원 공사 담당자는 LH공사의 외주 건설업체가 국도 1호 포장공사 중 상수도관을 잘못 건드린 것이 원인으로 일요일 사고 접수 후 밤샘 작업을 통해 긴급 복구했으나 다음 날 저녁 또다시 인근 상수도관이 터져 재차 공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담당자는 주변 지반이 워낙 약해 땅이 무너지면서 다시 연결구 파손이 발생했다고 전하며 시급한 복구를 약속했습니다. 더불어 복구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 물 공급이 필요한 주민들을 위해 10여 대가 넘는 급수 차량을 대기시켜 놓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한국수자원공사 파주수도관리단 담당자입니다. 그럼 현재 13대 갖고 지금 민원 처리를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2대는 지금 나가 있고 한 대는 지금 들어와서 하고 있는 상태로 지금 있습니다. 물이 안 나오는 데를 저희가 이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급수차를 원하는데 급수차를 보내주고 병물 갖고 해결될 수 있는데 병물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들으신 대로 수자원공사의 긴급 물 공급은 원활한 움직임을 보였고 약속한 대로 13일 오후에 복구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정상적인 수도 공급이 재개된 13일 오후까지 나흘 가까이나 되도록 파주시는 단수에 관해 주민들에게 그 어떤 안내도 사전에 전달하거나 설명하진 않았음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동안 주민들이 겪었을 불편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조차 어렵습니다. 몇몇 주민들은 수압이 약해지자 미리 물을 받아두는 등 현명한 대처를 했지만 주민들을 위해 현명한 대처를 해야 할 시는 오히려 그렇지 못한 것 같은데요. 시의 보다 신속하고 책임 있는 행정 조치가 또다시 아쉬워지는 대목입니다. 다음은 지난 13회 주간 뉴스 브리핑에서 전해드렸던 봉일천 캠프하우스 개발 사업 후속 보도입니다. 2달 전 주민설명회를 통해 원만한 해결점을 찾아가는 듯하던 캠프하우스 개발 사업이 또다시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혔는데요.
투쟁을 재개하게 된 주민들을 만나기 위해 집회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지난 15일 취재팀이 찾은 곳은 와동동에 위치한 뉴파크시티 파주 홍보관 앞입니다. 이곳 홍보관은 시행사 TNT가 봉일천 캠프하우스 내 A1 블록 부지 1,300여 가구의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 마련된 곳입니다. 주민들은 파주시와 시행사 TNT가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로 일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주민설명회에서 시와 시행사가 약속했던 합당한 토지 보상에 대한 어떠한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토지 보상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주민대책위원회 김대성 위원장입니다. 9월 7일 날 보상계획 공고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보상계획 공고를 발표했다는 것은 주민과 타협이나 대화는 없이 일방적인 행정 절차로다가 그냥 진행해 나가겠다는 뜻이죠. 저희 주민의 뜻은 일절 반영이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시한테 여러 번 문의도 하고 질책도 했지만은 이거는 신고사항이라 뭐 불법적인 것은 아니라고 대답은 들었습니다. TNT에서는 저희한테 아무런 응대가 없습니다. 보상에 관한 것도 그렇고 지역주택조합을 하는 것도 그렇고 전혀 주민은 무시하고 일방적인 행정 절차로다가 진행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집회를 마친 주민들은 곧바로 시청을 찾아 부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했으나 무수의 공무원이 친 바리케이트에 막혀 무산됐습니다. 떠밀리다시피 물러난 주민들에게 담당 공무원들은 공식적인 면담 자리 마련을 약속했는데요. 이틀 뒤인 11일 월요일, 부시장이 아닌 도시균형발전국장과의 면담이 성사됐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면담 결과는 다시 주민대책위원회 김대성 위원장으로부터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것은 법에 나와 있는 이주대책, 세입자 임대주택, 그다음에 근로자 전직, 사업자 전업, 그다음에 임시주거대책, 그다음에 보상단가, 요 정도 순이에요. 법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다 얘기한 건데 지금 현재 협의된 것은 근로자 이직, 그거 하나만 협의가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협의된 게 없습니다. 정당하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을 다 해달라고 한 것뿐이지 정해지지 않은 것은 보상 단가에 대한 것은 서로 간에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정해지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 나머지 것들은 법에서 정해진 바대로 좀 해달라고 하는 것뿐인데 그것마저도 거부하는 상황이 됐던 거죠. 들으신 바와 같이 주민들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정당한 요구를 주장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반해 시나 시행사 쪽에서 이러저러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발뺌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주민들은 공익사업으로 진행되어야 할 공여지 개발 사업을 시가 책임지지 않고 일체 권한을 시행사에 떠넘기고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계속적인 투쟁을 이어갈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15일부터 시작된 집회는 현재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것이 정책이건 개발이건 시가 추진하는 모든 일에는 한 가지 단서가 붙습니다. 시민을 위한 정책과 개발이라고. 봉일천 캠프하우스 경우 역시 시는 시민을 위한 개발 사업임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왜 주민들은 생업을 포기하고 거리로 나와야 하는 걸까 하는 의문을 지울 수 없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가을은 축제의 계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우리 파주 역시 가을을 맞아 다양한 축제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포문을 여는 축제죠. 파주시의 대표 도서축제인 파주 북소리가 지난주 출판도시에서 성황리에 진행됐다고 해서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도서축제이자 국내 최고 지식축제로 평가받는 파주 북소리 2017 축제가 지난 15일 파주 출판도시 내 지혜숲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파주시와 파주 출판도시 문화재단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축제는 출판도시 입주기업과 외부 출판사, 관련 단체 등 100여 곳이 참여해 17일까지 사흘간 진행되는데요. 출판도시 입주기업과 독자, 저자가 책을 매개로 어우러지는 지식축제를 표방한 것으로 한국 출판산업의 가능성을 널리 알리는 동시에 지역 문화와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개막식은 파주시 시립예술단의 축하 공연으로 시작됐는데요. 행사장을 가득 메우는 노랫소리와 경쾌한 춤 동작에 참석자들은 박수갈채를 보내며 함께 국내 대표 도서 축제의 개막을 축하했습니다. 개막식은 파주 출판도시 입주기업협의회 김승기 회장이 개막 선언에 이어 파주 북소리 공동조직위원장인 출판도시 문화재단 김원호 이사장과 파주시장 권한대행 김준태 부시장의 개회사로 진행됐습니다.
축사는 문화체육관광부 김진곤 미디어정책국 국장이 맡았는데요. 올해 파주 북소리의 성공적인 개막을 축하하며 앞으로 출판계와 긴밀히 협조해 출판 문화 사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며 내년을 책의 해로 지정해 책 읽는 문화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개막식은 참석자들이 다 함께 지혜의 숲에 마련된 전시를 둘러보며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파주 북소리 2017 축제는 인문, 문화예술, 책방거리 등 3곳의 스테이지로 나뉘어 운영됐으며 북콘서트, 작가의 만남, 아트마켓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축제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즐길 거리를 제공했습니다. 독자, 작가, 출판인이 한 곳에서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 이번 축제는 출판 산업과 출판 문화 가치를 시민들에게 알리며 출판과 책에 대한 인식 전환과 독서 운동을 확대할 기회를 제공하며 성공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파주 북소리 2017은 독서의 계절 가을을 맞아 책과 사람, 문화가 만나는 그야말로 축제의 한마당이었는데요. 축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인 해피코리아 홈페이지 내 해코통통룸, 해코탐방 코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주 파주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파주시가 연말까지 파주와 서울을 운행하는 광역버스 노선에 2층 버스를 추가 투입해 총 11대의 2층 버스를 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가 도입되는 2층 버스는 총 6대로 9월 25일부터 서울역행 7111번 노선 2대를 우선 운행하고 홍대 입구행 2200번 노선 4대는 10월 16일부터 운행할 예정이며 오는 12월 4대를 추가 도입해 연말까지 총 11대를 운영하게 됩니다. 파주시는 이번에 도입되는 2층 버스에는 이용 승객 불편 사항을 반영해 좌석수를 75석에서 73석으로 줄여 좌석 간 간격을 늘리고 자동 긴급 제동 장치, 차선 이탈 경고 장치 등 운전 안전 장치를 설치했다고 전했습니다. 파주경찰서가 지난 7일 금능력 로데오 광장에서 영도초등학교 풍물부 신명누리 아이들을 중심으로 모범 운전자회, 협력단체 등 50여 명과 함께 주민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운전자뿐 아니라 보행자에게도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주기 위해 진행된 이번 행사는 학생들의 사물놀이 공연과 동시에 관객 및 행인을 대상으로 한 전단지 및 홍보 물품을 나눠주는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파주시 자원봉사센터가 지난 14일 쓰레기 더미에 파묻혀 살다시피 하고 있던 금촌 3동의 한 50대 장애인 가정에 민관군 봉사자들과 함께 쓰레기 치우기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적십자사 봉사회 파주지구협의회를 비롯한 국가유공자 환경운동연합, 의용소방연합대, 군장병 등 자원봉사자 70여 명이 참여해 1톤 트럭 10대 분량의 쓰레기를 치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남부 무한돌봄 네트워크팀에서는 대상자를 위한 의료 서비스 및 다양한 지원을 통한 사후 관리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파주시 자원봉사센터는 적십자지구협의회로부터 후원을 받아 해당 가구에 대한 집수리 봉사활동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시민 인터뷰 코너입니다. 야구 팬이시라면 잘 아실 것 같은데 전국 규모 고교야구대회 중 가장 명망 높은 대회죠. 바로 봉황대기 전국 고교야구대회인데요. 우리 파주의 율곡고등학교 야구부가 올해 봉황대기 대회에서 3위의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이번 주는 긴 장정을 끝내고 돌아온 율곡고 야구부 선수들의 생동감 넘치는 연습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아쉬운 거는 너무 저희가 4강에서 무기력하게 진 게 좀 있어가지고 좀 전체적으로도 아쉽고 저 개인적으로도 아쉬운 것 같아요.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이제 3학년이다 보니까 대학이나 프로 진학 이런 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하는데 되도록 안 받으려고 즐겁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고 좀 저 생각했던 라운드보다 좀 더 위에 받아가지고 너무 좋고 기쁘고 프로에 가서도 좀 더 열심히 해서 1군에 빨리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대는 하지 않고 그냥 16강 한 번 더 들고 8강 그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8강에서 애들이 너무 잘해줘가지고
4강까지 올라가지고 결승 한번 노려봤는데 그게 좀 아쉬워가지고 야구는 일단 단체 스포츠고 신사적인 스포츠라서 많이 이제 예의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멋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야구가 또 이제 하면은 또 이제 재밌고 그래가지고 되게 좋아서 시작했습니다. 4강까지 어렵게 갔는데 좀 아쉽게 떨어져서 엄청 아쉽고요. 좀 목표를 우승으로 갖고 있었는데 바로 4강에서 떨어져서 엄청 아쉽습니다. 대학 좋은 데 진학해가지고 4년 동안 성적이 더 좋게 올라오게 한 다음에 프로 가는 게 목표입니다. 대회 도중에 허리가 좀 아파가지고 좀 컨디션이 좀 많이 안 좋아졌는데 그게 좀 올해 제일 아쉬웠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대학교 제가 원하는 데 가가지고 1, 2학년 때부터 시합을 뛰어가지고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드래프트에 들어가는 게 제 목표입니다. 이번 대회에서 4강 전 되게 좋게 생각하고 다른 애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 밑에 애들한테도 자극 많이 된 것 같고 올해 성적 좋아서 되게 뿌듯합니다. 저는 이번에 대학 갔다가 이제 프로 가서 이제 관중들이 많이 알아주는 그런 선수가 되고 싶은 꿈입니다.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한 단계 한 단계 더 올라가가지고 좋은 성적 낼 수 있었던 것 같고 밑에 후배들이 잘 밀어줘가지고 이렇게 좋은 성적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옛날부터 야구 좋아하셨고 이렇게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야구 보다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우승하는 거 보고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희 야구부는 창단한 지 이제 5년, 4년, 5년 차고요. 5년 차지만 신생팀이지만 좀 좋은 선수들 데리고 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항상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자랑스럽고요. 일단 선수들이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저희가 뭐 열심히 동계 때부터 겨울서부터 운동을 열심히 한 거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는 기분이 너무 많이 들고요. 일단은 뭐 선수들 전부 다 전체적으로 고맙고 그리고 아쉽게 준결승에서 떨어졌지만 다음에는 더 높은 곳을 향해서 항상 전진하겠습니다. 올해 전국대 최고 성적이 4강이었지만 내년에는 반드시 정상 자리에 도전하려고 지금부터 준비 착실하게 잘 해서요.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게 그렇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줍은 모습을 보이다가도 야구학원에서는 자신감에 찬 눈빛으로 답하는 우리 선수들에게서 에너지 넘치는 열정을 볼 수 있었는데요. 우리 선수들이 말한 최종 목표가 모두 꼭 이루어지면 하는 바람으로 언제나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음 주 소식입니다. 파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희망향의 스타트업, 내일향의 취업이라는 주제로 21일 파주시민회관에서 2017 파주 희망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파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경기도가 도내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구직활동비원을 지원하는 2017년도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사업의 제2차 지원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오는 26일 화요일까지 만 18세에서 34세 경기도 거주 미취업 청년 1,900명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청년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국립합창단이 오는 27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운정행복센터에서 행복나눔 콘서트를 엽니다. 예매는 20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파주 문화시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시설관리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주간 뉴스 브리핑은 항상 독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0회 주간 뉴스 브리핑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